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드오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학수저만의 성공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새 로스쿨이나 수시전형 같은 제도들이 결국은 돈과 여유가 있는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민가정의 부모와 자식들 마음을 아프게 했죠.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공이라는 프레임을 고학력이 필요한 대기업이나 또 사법, 의사와 같은 분야로 좁히면 일견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임을 넓혀서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성공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싸울 장소와 전략을 엉뚱하게 고르고 나서 무기가 부족하다고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누구고 싸움터가 어딘가를 살피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성공의 문은 반드시 열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성공하고자 한다면 일단 프레임을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자신있게 하느냐 하면 좋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물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또 전교 1등을 한다고 해서 사회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보장은 없더라고요. 물론 평균적으로 따지면 직장을 얻어서 먹고 사는 데는 유리한 게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장이 내 평생과 노후까지 보장하는 시절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칼국수와 육류 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연매출 120억 원을 올리고 있는 34살의 젊은 사장 이야기를 봤습니다. 출근할 때 람보르기니를 타고 20억 원짜리 집에서 살더군요. 하지만 주차장에서 직접 자기가 주차 안내를 하고 또 직원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등 사업의 기본을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칼국수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장사 규모면 서울대 졸업해서 삼성 들어간 친구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학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던 계기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가서였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저도 학력이 좋아야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유리하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죠. 그때 10여 명의 동창들이 나왔는데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도 얼굴은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친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동창회에 나온 친구들 중에 사실 공부를 제일 잘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 애들도 다 그 사실은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 친구들 중에는 사업을 하는 친구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들 공부는 중간 이하로 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제 기억엔 장난을 많이 치다가 매번 선생님께 비압받고 또 엉덩이 맞던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날 정도로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은 어엿한 자기 회사를 설립하고 또 사장으로서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친구의 변한 모습이 너무 반가워서 회식 자리 내내 졸업 이후에 그 친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친구는 현재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가맹점을 계속 확대 중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운영할 생각을 하게 됐냐라고 했더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운도 좀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대입고사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본인도 고등학교 시절에 별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인정을 하더군요.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하니까 지방대를 갔는데 이왕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고 생각하고 호텔 조리학과를 선택했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 정말 요리에 대해서 해보고 싶은 걸 정말 다 했다고 하더군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정말 서울대도 갈 수 있었을 거라고 농담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취업을 해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 또 일도 재밌고 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고 하네요. 직장을 옮기면서 이런저런 경험도 많이 쌓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야, 이 정도면
독립해도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이 든 후에 회사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사업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당장은 이익보다는 규모와 내실에 충실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친구에게는 있고 저한테 없던 성공의 비결이 보였습니다. 그건 바로 절실함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 졸업을 앞두고도 취업에 대한 절실함이 별로 없었어요. 제 집안이 좋아서가 아니라 설마 내가 취업이 안 될까? 이런 근자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취업이 되긴 했는데 사실 제가 원했던 직장은 아니어서 일에 대해서도 친구만큼 어떤 절실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특별하게 문제 생기는 일 없이 직장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직장이란 다 공감하겠지만 사실 학교 공부는 직장에서 써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사회에서 일을 잘하려면 해당 분야의 과거 지식은 물론 새로 도입된 최신 기술, 또 지식 등을 스스로 익혀야 됩니다. 내 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서 일도 다 관심을 가져야 해요.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거죠. 일에 대한 관점과 또 생각이 달라야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전 시간에 교세라 창업자인 이나모리 회장의 인생 성공 방정식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공식을 그 친구하고 제게 적용해 본다면 그 친구는 저보다 공부 능력이 조금 뒤처질지는 몰라도 사회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열의는 압도적으로 높았던 겁니다. 그 친구가 저보다 더 성공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다는 거죠.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는 누가 앞서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계속 학력 탓, 사회 탓만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봐야 누구 손해일까요? 결국 불평하는 당사자들만 손해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불평만 일삼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서 또 스펙이 모자라서 또 좋은 대학을 안 나와서 성공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못 세우고 또 엉뚱한 장소를 골라서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기 때문에 성공하기 힘든 걸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도 별로고 성적도 별로라면 고학력자들이 몰려들어서 다투는 전쟁터에는 아예 가지를 마십시오. 그래도 가겠다면 고학력자들이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전략과 차이점을 제안하십시오. 회사에서는 학교 공부보다 경력이 탄탄하고 또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면접을 보고 또 입사 희망자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점이니까 믿어도 좋습니다. 세상에는 학교 공부와 성적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